양문석 후보는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온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석이를 도와주십시오. 서민들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재보궐선거 두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창원 시민들께서 위대한 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선거혁명을 통해서 창원을 부활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킵시다. 창원 시민 여러분,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폐륜 집단에게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5번 여영국에게 투표해 주셔서 창원 성산을 지켜주십시오. 예, 현장 분위기 살펴봤고 각 지도부의 유세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오늘 또 6분의 패널 모시고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투표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전국이 달라질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영주 의원. 네. 투표율이 40%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 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 네. 대체로 이런 경우에 여당, 야당 어느 쪽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여당이 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요? 다만 이제 여당, 야당 어디가 유리하다기보다는 어쨌든 팽팽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투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찍고자 하는 팀들이 이길 수 없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많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양측 모두가 기싸움이 대단하다. 특히 이제 북해 지역은 과거에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다가 지난 대선 때 다시 거의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서 현재 통영 고성만 하더라도 단체장이 다 민주당인 곳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PK 정서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느냐 그대로 말하자면 현 정부 지지로 굳히느냐가 판가름되는 부분이고 예. 또 한경환 대표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이 두 개의 의석을 얻음으로 인한 어떤 한교안 리더십의 승리 혹은 다음 총선에서의 보수를 한 그릇에 담고자 예. 하는 자기의 어떤 비전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정의당이 만약 한석을 얻게 된다면 어쨌든 교섭단체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2대0으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는 크게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인 만큼 예. 영향이 미쳐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차명진 의원,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할 거라고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의 민심, 누가 많이 나오냐,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겠죠. 예, 지난번에도 이제 예컨대 뭡니까 사전 투표 때 예. 투표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높았죠. 그 당시에 이제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은 직장 가진 소위 말하면 이제 현재 민주당 쪽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 선거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확인된 게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두 곳에 모두 다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정의당은 냈잖아요. 예, 바른미래당 냈잖아요. 바른미래당 두 곳에 다 내지 못했다. 두 곳에 다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곳에 다 내지 못했다. 두 곳에 다 내지 못했습니다. 못 냈다. 두 곳에 다 낸 정당은 한국당하고 애국당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예, 앞으로 이 전국 구도가 진짜 양대 양당 구도로 구도로. 간다. 예. 그러니까 제3당은 지금 그림처럼 앞으로 이 4.3이 작지만 앞으로 상당한 변화, 제3당이 이게 어려움을 얻을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도 사실은 이번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에서 후보를 정의당한테 양보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여당스럽지 못한 그런 측면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효과가 클 거다. 다만 이제 나머지 하나 이게 2대0으로 될 거냐 0대2로냐 될 거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황교안 리더십에만 영향을 미치지 큰 예. 흐름은 변화가 없을 거다. 예. 만약에 한국당이 2대 0으로 이기면 황교안 리더십은 날개를 달 거고 네. 0대 2로 되면은 황교안 리더십이 상당히 상처를 받을 거다. 예. 또 그거 아니면은 뭐 현재 흐름대로 계속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광덕 본부장 그동안 이제 선거 취재 많이 해보셨지 예. 않습니까? 대체로 투표율과 구도는 좀 영향이 있었죠. 예, 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하냐 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예.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로 그 보수 정권 때는 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 대부분 그 진보 세력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일단. 그런데 진보적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예.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쪽에 유리하냐가 양면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젊은 층들의 어떤 진보 성향 젊은 층들이 많이 갔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가 있고 예. 그런 또 한편으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심판론이 작용해서 정권 심판론이 작용해서 많이 또 투표장으로 향하게 되면 또 야당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 측면이 있으니까 이건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 비록 2석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결과에 따른 전국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이제 PK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군현 그 전 의원이 사실은 혼자 나와가지고 됐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진다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는다거나 이럴 것 같지도 사실은 않고요. 물론 이제 처음으로 그 시험 때 올랐다는 황교안 그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큰 의미를 막 가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투표율 관련해서 지금 물론 2017년 보궐선거 때보다는 조금 낮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선거법 위반 잡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 것 같고요. 그 통영에서 나와서 지금 선전하고 있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뭐라고 썼냐면 아들, 딸, 아내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저는 뭐 그 지역색이든 뭐 정치적인 것이든 이런 걸 더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선거 혹은 정치 이런 것들이 좀 더 한가름 나아가고 발전하는 계기로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몇 가지 그 잡음이 좀 있기는 했지만 후보들 간의 직접 선거법 문제 드러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미니 선거지만 2석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이 선거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절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후보들은 안 보이고 오히려 그 황교안 대표하고 제 입장에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보여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그 통영 고성 후보는 황교안 그 대표의 직계 검찰 후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통영에서 여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황 대표나 그 야당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창원 성산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정의당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그 미니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이 조금 과열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결과를 딱 보니까 선거율도 투표율도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 한번 지켜볼 만하고 흥미롭게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권혁기 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 한국 사회 선거 문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보선이고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한국당 등 각 당의 지지층이 좀 많이 결집을 하는 모양새로 보여요. 뭐 투표율과 판세에 대한 상관관계는 뭐 투표 결과를 좀 이렇게 까봐야 알 것 같은데 통영 고성에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통영이 고성군보다 2배 정도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통영 출신 후보냐 고성 출신 후보냐에 따른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가 좀 나뉠 것 같고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라고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가 걸었는데 뭐 여론상 아직까지 뭐 정권 심판론이 광범위하게 여론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뭐 국민 정서상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뭐 보궐선거 때 당연히 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정론과 이제 견제론의 대결 구도 형식을 띨 텐데 저는 결국은 양 당의 지지층 이외에 무당파, 중도층이 과연 어느 당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제 선거 판세를 결정짓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변수는 정의당이 창원에서 노회찬 정신 선거를 치르고 싶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정의당 선거 전략에 사실상 그냥 손을 들어주는 실언성 발언을 해버리신 게 무당파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각 당이 차기 총선에서의 그 전략, 로드맵, 쇄신의 강도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예. 오늘 선거는 밤 8시까지 투표를 하고요. 11시쯤이면 대충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내일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